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S&P 500에 투자하는 미니 ETF SPL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인 SPLG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500개 종목으로 발표하는 주가 지수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듯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지수 하나만 뽑으라면 S&P 500 지수를 뽑게 되는데요.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긱스에 따라 11개 섹터로 분류를 하고요. 각 섹터별로 ETF가 나와 있는데 기술주 섹터 ETF인 XLK와 헬스케어 섹터 ETF인 XLV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P 500에 투자하는 ETF는 미국 상장 ETF로는 스파이, IVV, 부, SPLG가 있는데 예전에 S&P 500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를 소개시켜드린 영상에서 스파이와 IVV, 부 세 가지 ETF의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대략 다시 정리해드리면 스파이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ETF고 그 다음에 IVV, 그 다음에 부 순서대로 나왔고 수수료는 부가 제일 싼데 IVV랑 큰 차이는 안 나고 IVV는 배당을 좀 높게 주는 성향이 있었고 스파이는 가장 오래된 대신에 수수료가 두 ETF보다 조금 비쌌던 단점이 있었거든요. 운용자금은 스파이가 가장 많았었어요. SPLG는 2020년 초반서부터 S&P 500 지수 추종하기에 기존에 있던 ETF가 변경이 된 건데요. 현재는 이 네 가지 ETF가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고 있고 오늘은 SPLG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S&P 500을 추종하는 마땅한 ETF가 없었죠. 원래 있던 게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랑 코덱스 미국 S&P 선물 H로 환해지가 되고 기초자산이 선물인 S&P 500 ETF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S&P 500의 주식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환해지 ETF인 아리랑 S&P 500H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킨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저렴한 수수료로 나왔던 ETF인데요. 수수료 측면에서 스파이 ETF와 큰 차이가 없는 0.09%의 수수료로 측정이 됐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도 처음에는 비싸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킨덱스와 키 맞추기를 해서 0.09%의 수수료로 두 가지 ETF가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ETF는 기존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고 S&P 500을 추정하는 ETF인 스파이와 SPLG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스파이와 SPLG는 둘 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미국의 3대 운용사에 해당되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예요. 스파이와 SPLG는 종목 구성과 비중이 99% 같고요. 투자자한테는 스파이를 투자하나 SPLG를 투자하나 거의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근데 같은 회사에서 왜 동일한 ETF를 냈냐면 스파이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운용자산도 많은 ETF긴 한데 수수료가 0.09%라 IVV 0.04% 그리고 뱅가드에서 나온 부가 0.03%인 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수수료가 좀 비싸도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수수료가 낮은 ETF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스파이에서도 운용자산이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아마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스파이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복제 ETF인 SPLG라는 ETF를 따로 출시하면서 S&P 500 지수를 추정한 ETF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미니 ETF로 출시한 것 같은데 기존의 스파이는 수수료도 비싸지만 한 주당 가격도 비쌌죠. 한 주당 340불 정도 했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하면 한 주에 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 자금을 투자할 때는 좀 불리함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SPLG는 수수료도 0.03%로 최저 수수료를 맞췄고 한 주당 가격도 40불 정도로 기존의 세 가지 ETF보다 8분의 1 정도로 저렴하게 측정이 된 ETF예요. 스파이와 SPLG의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ETF는 99% 같기 때문에 비교해도 거의 똑같은데요. 완전 똑같진 않고 조금은 달라요. 스파이는 테크주가 33.97%인데 SPLG는 테크주가 33.94%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 0.01% 정도씩 차이가 나요. 구성 종목만 봐도 스파이는 애플이 6.99%인데 SPLG는 6.85%고요. 다른 종목들도 0.1% 이하로 차이가 날 때도 있죠.
탑10의 비중도 뭐 0.1% 차이 나네요. 조금의 차이는 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고 SPLG는 스파이를 복제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뭐 둘이 같은 ETF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파이를 투자하나 SPLG를 투자하나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수수료도 SPLG가 작고 한 주당 가격도 작으니까 SPLG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SPLG의 종목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섹터 구성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 테크 섹터가 3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민감 소비재 부분이 14.39%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헬스케어 섹터가 13.3%, 금융 섹터가 12.7%로 이 네 가지 섹터가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스파이를 리뷰할 때만 해도 헬스케어가 2위였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재가 좀 더 올라왔네요. SPLG의 탑10의 종목 구성을 보면 탑10의 비중은 27.91%로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비중인 것 같아요. 다른 ETF들은 탑10의 비중이 50% 이상이 넘어가는 ETF도 많기 때문에 27%면은 그래도 평균 정도 되는 비중인 것 같고요. 1위서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 1위가 애플로 6.8%,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2%, 3위가 아마존 4.3%, 4위가 페이스북 2%, 5위가 테슬라 2%, 6위가 알파벳 1.7%, 7위가 알파벳 1.7%인데요. 알파벳은 A주와 C주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구글 비중이고 3.4%라 봐도 될 것 같아요. 구글 비중이 4위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1.4%, 존슨앤존슨이 1.3%, JP모건 체이스가 1.2%로 이 10가지를 합친 게 27% 구성하고 있고요. 전에 영상에서 ESG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ETF를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ESG 점수를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ESG는 기존에 있던 재무적인 요소의 평가에 더해서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를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투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트렌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ESG 점수가 높고 랭킹이 높을수록 기관 투자 자금의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퍼포먼스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미국의 거의 기본 지수라 할 수 있는데 ESG 랭크도 중간인 트리플 B를 기록하고 있고 점수로는 5.17점인데 10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 점수가 상위 33%에 속한대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ESG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S&P 500 지수 추정하기만 해도 ESG 랭크가 상위 33%는 되니까 상위권이라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ESG 점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표 지수의 ESG 점수는 이렇게 상위권에 속한다는 거고요. 스파이와 IVV 그 다음에 부, 그리고 SPLG를 표로 비교해 봤는데 운영사와 브랜드, 스파이는 스테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고요. 브랜드는 SPDR이죠. SPLG도 같은 운영사예요. 브랜드도 같고요. IVV는 블랙락에서 만들었고 브랜드는 아이쉐어즈를 쓰고 있고, 부는 운영사가 뱅가드죠. 펀드 시작일은 스파이는 93년 1월 22일에 시작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ETF고요. IVV는 2000년 5월 15일 날 시작이 됐고, 부는 2010년 9월 7일로 10년 후에 나왔는데, 뱅가드가 최저 수수료의 ETF 출시를 해오면서 각 운영사들마다 ETF 수수료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운영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처음에 부가 나왔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수수료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SPLG가 최근에 나온 건데 펀드 시작일은 2005년 11월 8일로 좀 옛날에 나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때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아니었어요. S&P 500을 추정하는 미니 ETF로 바뀐 게 2020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P 500을 추정하는 가장 최신형의 ETF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SPLG를 미처 넣지 못했고, SPLG는 2020년부터 새로 생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새롭게 출시된 거죠. 운영자산은 스파이가 333빌리언 달러로 가장 많고, IVV가 242빌리언 달러, 그리고 부는 183빌리언 달러로 부가 많이 따라왔네요. SPLG가 스파이 출시 회사에서 나온 거죠. 스파이가 운영자산을 많이 뺏기니까 새롭게 출시가 됐고 8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8빌리언 달러니까 이쪽으로 운영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영수수료가 스파이는 0.09%, IVV는 0.04%, 부는 0.03%인데 SPLG도 부랑 똑같이 0.03%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최저이고 분배금도 1.61%로 4가지 ETF가 같은데
주당 가격은 스파이가 377불, IVV가 한 주당 379불, 부가 한 주당 347불인 거에 비해 SPLG는 44불밖에 안 되죠. 한 주당 운용자산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투자하기가 유리하죠. 운용수수료도 낮고 주당 가격도 낮고 그리고 추정하는 기초지수도 거의 같고 스프레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세 가지 ETF랑. 그러니까 당연히 SPLG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SPLG ETF의 결론을 내보면 스파이와 99% 유사한 S&P 500 ETF고요. 운영자산이 8빌리언 달러로 많은 편이고 유동성도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ETF고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수수료도 가장 최저로 낮은 0.03%로 기존의 부랑 수수료가 같고 낮은 주당 가격, 이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죠. 다른 세 가지 ETF보다 8분의 1 가격에 낮은 주당 가격이 있어서 부담없이 적립식으로 모으기에 알맞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스파이나 IVV, 부보다 운용하기 편리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뱅가드에서 나온 부를 S&P 500 추종으로 편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SPLG로 교체 매매를 했어요. 부를 전부 다 팔고 그만큼의 액수를 SPLG를 매수했고요. SPLG로 모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SPLG가 2020년에는 퍼포먼스 선에서 스파이랑 차이가 없이 잘 운영이 됐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퍼포먼스가 좀 밀리거나 하면 그때 가서 세 가지 ETF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운영사에서 스파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만든 ETF이기 때문에 갑자기 퍼포먼스가 틀려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S&P 500 지수 추정하는 새로운 ETF인 SPLG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고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영상은 예전에 스파이 IVV, 부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고 국내 상장 ETF인 킨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같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기존에 있던 ETF에서 투자하기 유리한 ETF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새롭게 나온 좋은 ETF가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